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원소 개수를 나타내는 법, 그리고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62쪽에 집합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나타낼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자, 이 새로운 기호 정의입니다. 집합 A의 원소 개수를 n 괄호 A라고 나타냅니다. 이때 n은 그 number라는 그 영어 단어 수의 앞에를 땄고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건 바로 집합입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 한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집합일까요? 집합의 정의가 뭡니까?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이 집합이죠. 그럼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상이 분명히 없다라는 게 주어진 조건에 맞는 대상이 분명히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집합이 맞습니다. 그런 집합을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새로운 용어네요. 그리고 기호로, 공집합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지금 새로운 정의가 세 가지가 있네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NA라고 나타내고, 그다음 원소가 하나도 없는 그 모임도 분명히 집합이 되고, 이런 집합을 공집합이라 하고, 공집합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다시. 자, 이 기호가 뭘 의미합니까? 집합 A의 원소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 기호는 뭘 의미합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그걸 공집합이라 하죠. 공집합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 기호를 볼까요? 네, 이 n 괄호 안에 있는 이 기호가 바로 공집합이죠.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공집합은 유한집합으로 보고 원소가 무한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자, 1번, 2번 문제 보면 집합 A, 자,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소 개수가 3개죠. 그래서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3개이다를 이렇게 표현하죠. 다음 집합 B는 이 집합 B의 원소의 조건은 0과 1 사이의 자연수네요.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는 없어요. 그래서 집합 P는 원소가 하나도 없으므로 공집합이다. 네, 집합 P는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집합 P의 원소의 개수는 0. 자, 그러면 문제 7번. 잠깐 그 영상을 멈춤하고 각자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집합의 원소 개수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3개이다. 자, 2번. 이 방정식의 해인데 x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가 바로 이 집합의 원소의 조건이죠. 근데 이 방정식은 해가 허수입니다. 실수로서 이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죠.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 B는 공집합이고 이 집합 B의 원소 개수는 0이네요. 지금 개수를 기호로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3번은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50. 그 다음 4번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집합 D의 원소인데
이 부등식은 이거죠. 그래서 이거인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집합 D의 원소이고 집합 D의 원소 개수는 5개이다. 해서 ND는 5. 자, 그 다음 이제 영양 기르기 문제를 보면 옳지 않은 설명을 한 학생을 고르고 이유를 설명해보자. 자, 상윤.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0이야. 맞습니다. 그 다음 혜영. 자, 이 집합은 집합의 원소가 0이죠. 네, 이 하나의 원소 0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 개수는 0이 아니라 1이 되겠죠. 얘는 틀렸고. 그 다음 이거는 집합의 원소 개수고 이것도 집합의 원소 개수고 둘 다 원소가 하나인 집합이죠. 이 각 집합의 원소 개수는 1로서 같다. 태호도 맞습니다. 네, 다음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네, 자, 개념 열기. 다음은 두 회사 AB에서 개발한 신원 확인용 인증 수단을 각각 두 집합 AB로 나타낸 것이다. 집합 A는 원소가 지문, 홍채, 얼굴, 목소리. 집합 B는 지문, 홍채, 카드 열쇠, 얼굴, 목소리. 그러니까 두 회사에서 개발한 신원 확인용 인증 수단. 이게 바로 원소죠. 신원 확인용 인증 수단이 바로 이 원소인데 회사 A에서 만든 수단은 이렇게 4가지고 회사 B에서 만든 신원 확인 인증 수단은 이렇게 5가지네요.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집합 B에 속하는지 말하시오. 집합 A의 모든 원소, 이 4개의 원소가 모두 집합 B의 원소가 되죠. 그래서 A의 모든 원소는 집합 B의 원소이다. 네, 원소이다 라는 것을 그 집합에 속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결국 집합 B의 원소이고 A의 모든 원소는 집합 B에 속합니다. 네, 말하시오. 예, 속한다. 자, 그럼 특히 이렇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이렇게 속한다. 이 예에서 이와 같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될 때, 이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됐습니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집합 사이에 이제 포함 관계죠. 그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 속한다 라고 할 때는 기호를 이렇게 썼거든요. 집합이 집합에 속할 때는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2개. 그리고 이걸 이렇게 써도 돼요. 부호를 이렇게 써서 집합 A가 집합 B에 속한다. 여기 있네. 포함된다. B는 A를 포함한다. A는 B에 포함된다.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정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요 정의가 다시 두 집합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이다. 네, 이게 부분집합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집합 A에 대해서 요것도 성립할까요? 네, 집합 A에 대해서 A는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 부분집합이다라는 정의가 뭡니까? 여기 요 집합의 모든 원소가 요 집합에 속하면 되죠. 근데 요 모든 원소가 A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요 식은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요것도 성립할까요?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공집합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네. 이것도 이 부분집합이라는 정의가 여기 집합의 모든 원소가 여기 속할 때잖아요. 근데 요 집합은 원소가 없어요. 원소가 없기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일 때를 봤으니까 이제 부분집합이 아니면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원소가 그 집합에 속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나타냈던 것처럼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이렇게 나타내죠. 아니라는 건 이 집합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하지 않을 때겠죠. 자, 다음 문제 밑에 보자. 자, 집합 A, B에서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볼까?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하죠. 그래서 둘 중에 맞는 거는 요거네. 자, 2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인가 아닌가? 그럼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하는가? 2, 4는 속하지만 3이 B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1번도 영상을 잠깐 멈추고 각자 풀고 난 뒤에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이 기호 중 알맞은 것을 써라. 자, 두 집합 A, B가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의 뭐 부분 집합인가 아닌가 볼 때 집합 B가 조건이 7, 절대값이 7 이하인 정수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쭉 해서 0, 5, 6, 7까지 해서 총 15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인데요. 마이너스 5랑 7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하므로 A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자, 2번. 두 조건 모두 A, B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의 원소는 뭡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2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이네. 집합 A는 1이고요. B는 이 방정식의 해가 이 집합의 원소잖아요. 그러면 0과 2네요. 그럼 A와 B 집합을 봤을 때 A 원소가 B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A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닙니다. 자, 다음 예제 1번.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해라.
자, 집합 A가 있는데 집합의 뭔가의 부분 집합, B라고 하자. 자,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해야 돼요. A는 이렇게 3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집합의 원소 개수가 1개인 경우도 있고 2개인 경우도 있고 3개까지 있겠죠.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원소가 없는 경우도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해보면 이렇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공집합, 원소가 하나인 A의 부분 집합은 이렇게 3개가 있을 거고, 원소가 2개인 A의 부분 집합으로서는 A와 B, 또 A를 포함하는 집합으로서는 A와 C를 갖는 거 있죠. 다음에 A, B, A, C. 그럼 이제 A를 포함하는 집합은 끝났고, 나머지 이제 B, C를 원소로 갖는 집합. 이 3개가 원소가 2개이면서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3개인 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면 원소 개수가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해보세요. 내가 예제에서 그 부분 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분 집합을 구해보았거든요. 그렇게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각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그 원소 개수가 0개, 1개, 2개, 3개, 4개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럼 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원소 개수가 0개인 거는 공집합. 그 다음 그 원소가 하나로서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은 자, 모두 구해야 되니까 봅시다. 우선 0과 2를 갖는 집합. 그 다음 이제 0을 포함하는 것으로 또 뭐가 있을까? 0과 4, 0과 6 이렇게 있겠네. 그럼 이제 0을 포함하는 원소 2개인 건 다 찾았고, 그 다음에 2를 원소로 갖는 원소 2개인 집합은 뭐가 있을까요? 2와 4, 2와 6 됐죠? 그 다음 이제 4를 포함하는 앞에서 적지 않은 집합은 4와 6을 갖는 집합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은 0과 2를 먼저 갖는 것은 0, 2, 4, 그 다음 0과 2와 6. 그럼 0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이거고요. 그 다음 이제 0과 4를 갖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0과 4면 6이 있겠지. 3개 되려면. 맞죠? 그러면 이제 0이 포함되는 경우는 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2, 4, 3개를 가지면 2, 4, 6 이렇게. 나머지 하나가 더 찾아집니다. 그 다음 이제 원소가 4개인 부분 집합은 이렇게.
그래서 부분집합을 모두 다 구했습니다. 네, 다음은 수학 영양 기르기 문제를 보면 오른쪽 그림은 집합 A에서 각 원소의 포함 여부를 OX로 표시하여 부분집합을 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부분집합을 구하는데 그 집합의 각 원소의 포함 여부를 OX로 표시해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하는 방법이다. 아까 앞에서는 주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할 때 그 부분집합의 원소 개수에 따라서 찾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집합의 각 원소의 포함 여부를 OX로 표시해서 부분집합을 구하는 방법이다. 자, 원소가 3개거든요. 1, 2, 3. 그럼 원소 1을 포함하면 O, 포함하지 않으면 X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원소 1을 포함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겠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안 하고. 그럼 이제 원소가 만약 1, 2, 2개라면 이렇게 4가지가 있을 거예요. 1, 2 다 포함하는 경우, 1만 포함하는 경우, 2만 포함하는 경우, 포함 안 하는 경우 원소를. 근데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이 4가지 각각에 대해서 또 3의 원소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해가지고 이 경우에도 이렇게 2가지로 또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집합 A의 원소 3개의 그 각각의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를 OX로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나타냈는데 이렇게 다 O인 경우는 부분집합이 1도, 2도, 3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거고 이 경우는 1,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 안 하고 이때는 1, 3은 포함하고 2는 포함 안 하고 이 경우는 1은 포함하고 2, 3은 포함 안 하는 경우죠. 그럼 이제 나머지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서의 이때는 부분집합이 또 어떤 경우가 나올까요? 2와 3을 포함하죠. 자, 이 경우는 2만 포함하고요. 그 다음 이 경우는 3만 포함하고 이 경우는 원소를 다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공집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집합에서 쭉 4개, 총 8개가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라 했거든. 이 문제는 부분집합을 다 모두 구하라 또 있지만 그 부분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원소 1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2가지가 있잖아요. 그 각각에 대해서 또 이 원소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2가지가 생기죠. 그래서 원소가 만약 2개만 있다면 이렇게 4개의 부분집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 3번째 원소를 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2가지가 생겨서 총 2가 3번 곱해졌죠. 예, 이 8개가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이 방법이 이해가 됩니까? 원소가 3개인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이 된다. 네. 자, 그럼 이제 2번 집합 B가 원소가 1부터 n까지 원소의 개수가 n개네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추측해보자 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요 방법대로 하면 자, 원소가 개수가 n개죠? 그러면 맨 첫 번째 원소인 이 1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부분 집합을 우리가 이제 구한다면 그 부분 집합이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생길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2의 원소가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겠죠. 또 이 각각에 대해서 세 번째 원소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아까 원소 3개일 때 부분 집합 구하는, 개수 구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확장되어서 네 번째 원소를 이 부분 집합이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이 8가지 각각에 대해서 또 두 가지가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또 OX, OX 이렇게 쭉 있잖아.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또 5번째 원소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가 나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원소 1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원소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가 생기겠죠. 그 각각에 대해서 세 번째 원소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원소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 원소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세 번째 원소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마지막에 n번째 원소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해서 n번째 원소, 즉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를 몇 번 곱한 겁니까? 2를 n번 곱한 거죠. 이게 바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나올 수 있는 총 경우 가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데요. 오늘 한 내용이 원소의 개수 나타내는 거, 그 다음 부분 집합. 네, 부분 집합, 두 집합이 주어졌을 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